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살며 사랑하며 페라방 방지기 마이클 박 코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월요 미니 특강으로 책 쓰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은 이제 왜 책을 쓰고 싶으신 건가요? 만일에 책을 쓰고 싶으시다면 어떤 종류의 책을 한번 써보고 싶으세요? 네, 그리고 어, 왜 책을 쓰고 싶으신 건가요? 네. 한 번쯤은 그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왜 여러분들이 책을 쓰시지 않으실까요? 네. 책을 쓰고 싶어 하시는 그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어떤 그 책 쓰기에 대한 그 착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는 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책 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들, 오해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는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책 쓰기에 대한 착각들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전문성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세요. 책은 전문가만 쓰는 게 아닌가요? 저는 뭐 전문 분야가 없는데 도대체 무슨 소재로 제가 책을 쓸 수 있단 말입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일일 책집 내 책 쓰기 하루면 충분하다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계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똑같은 이런 그 애로사항들을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하나의 예를 좀 지금부터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그 PPT 파일로 보통 이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여의치가 않은데요. 빌딩 부자들이라는 책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요 책이 이제 그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그 건물주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던 책이에요. 이게 이제 저자가 이제 성선화 씨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게 출판사가 이제 다산북스에서 나왔던 책인데요. 이 책의 이제 저자이신 이제 성선아 씨 같은 경우에 직업이 혹시 어떤 직업인지 혹시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빌딩 부자들이니까 어떤 뭐 부동산 전문가나 적어도 부동산에 이제 오랫동안 관여가 되어 있는 이런 분들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분은 그냥 기자입니다, 기자. 예. 기자인데 이제 다양한 이제 빌딩을 소유한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고 다니면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빌딩을 과연 세우게 됐는가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어떤 발자취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빌딩에 대한 전문가가 된 거죠. 예. 두 번째 이제 책을 하나 여러분께 아마 소개를 하나 또 해드릴까 하는데요. 양원석의 이제 초보 경제 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초보자를 위한 최소한의 이제 경제 지식을 다루는 책인데요. 이제 저자가 이제 양원석이라고 하시는 분이고요. 출판사가 이제 한빛비즈라고 하는 데서 이제 출간이 된 책인데요. 책 제목만 딱 들었을 때는 이제 양원석의 초보 경제 읽기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뭐 경제 전문가라든지 적어도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 쓴 책이려니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저자 양원석 씨는 NGO 단체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전혀 이제 경제 쪽 전공하고는 무관한 이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결국은 초보자의 입장에서 실물 경제를 바라보고 이제 다양한 이제 경제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면서 어떤 전문가적인 학자적인 측면에서의 경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어떤 실물 경제를 실제 체득하고 경험하는 그러는 어떤 그 소시민의 입장에서 책을 풀었었다라는 거죠. 네, 결코 경제 전문가들만이 경제책을 써야 된다라는 논리를 깨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릴 책은 주부가 쓴 성 그 후 5년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이 책 역시 이제 주부가 쓴 성 그 후 딱 이제 느낌이 주부가 썼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자는 이제 이재경 씨라고 하는 분이시고요. 출판사는 이제 지성사에서 나왔던 책인데 이분은 사실은 그 책을 내기 전까지는 전형적인 전업주부 생활을 해오셨던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그 실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불만족스러웠던 어떤 그런 부부 관계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문제점들을 파고들으면서 관련된 이제 서적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탐독을 하면서 정말로 주부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정말 주부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러나 이게 잘 세상에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엮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는 성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주부 성 전문가로서 많은 곳에서 이제 출강도 하시고 이제 이랬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책 역시 성 전문가로서 책을 쓴 것이 아니라 비전문가로서 접근을 해서 책을 썼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책 쓰기에 대해서. 뭐 제가 전문가가 돼서 제가 뭔가 뭐 학위를 따서 아니면 내가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를 뭔가 하고 난 다음에 책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착각들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서 책을 쓸 것이 아니라 책을 써가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내가 책을 쓰겠지, 언젠가는 나도 책을 쓰고 말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언젠가는 결국은 이제 다음 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그 책 쓰기에 대한 착각들 중에 이제 두 번째에 관한 건데요. 분량 부족에 대한 그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뭐 책을 쓰려면 적어도 뭐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쓸 내용이 없는데 막 이런 두께의 책을 제가 무슨 이야기거리로 다 채울 수가 있나요? 이제 이렇게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분량이 안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책을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애달픈 호소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봐요. 제가 그래서 한번 구글을 한번 이렇게 쳐봤어요. 과연 책이라는 것이 몇 페이지 이상이 돼야 과연 우리가 이제 책이라고 불릴 수 있겠는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1964년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서적 및 정기 간행물 통계의 국제적 통일화에 관한 권고. 말도 되게 어렵네요. 네, 어쨌든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책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요건, 몇 페이지 정도가 돼야 되느냐? 거기서 나온 기준에 의거하면은 이제 49페이지가 넘는 부정기 간행물이 돼야 적어도 책이라고 하는 개념에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기에 이렇게 기술을 해놨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것도 강제사항이 아니고요. 하나의 권고사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는 이제 뭐 세상에는 1페이지짜리 책도 있고요. 또 뭐 다양한 형태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2페이지, 3페이지, 5페이지, 1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밖에 안 되는 책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책은 마치 뭐 한 200페이지 이상의 분량이 되는 우리가 흔히 교보문고나 뭐 영풍문고에 있는 그런 책들만을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뭐 기적의 유아 한자라고 하는 또 책 같은 거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면은 이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책들은 오히려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책들에 보면은 뭐 50페이지에서 80페이지 분량 안에 있는 그런 책들이 상당히 많고요. 실제 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책들은 보면 50페이지 언더의 책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뭐 이제 유아 관련된 서적이 아닌 소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전문 서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어도 뭐 한 300페이지 이상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400페이지 이상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그런 고정관념들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는데요. 또 제가 하나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니콜라스 C. 자카스라고 하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쓴 책인데요. 이게 제목이 좀 어려워요. 객체지향 자바스크립트의 원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문 서적인 거죠. 근데 이 책이 실제적으로 131쪽밖에 안 돼요. 그 이야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전문 서적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에서 비춰보면 책 페이지 수가 전문 서적이라고 하는 측면을 비춰놓고 보면 그렇게 많은 페이지 수는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시집인데요.
사실은 과거보다 이제 오늘날의 시집이 훨씬 더 분량이 좀 더 두꺼워진 면이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는 저희 청소년기 시절 때는 아주 얇은 단행본 이런 것들이 시집이 많이 나와서 시집이 되게 얇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분권된 책들을 갖다가 하나로 모아서 통합본으로 이렇게 내다 보니까 오히려 시집이 뭐 옴니버스 형식도 있고 또 다양한 형태대로 나오다 보니까 더 두꺼운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조사한 또 시집 중에 보면 요한 시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필독 도서로서 이제 한국 명작문학으로 이제 선정이 된 도서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77쪽 뭐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책 두껍기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220페이지 분량 이상의 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죠. 어쨌든 간에 분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몇백 페이지 이상을 꼭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책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책 페이지 수하고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알게 모르게 이제 이북을 또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작년에 자영업전이라는 이제 책을 하나 이제 출판을 하고 나서 전자출판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뭐냐면 전자출판의 세상은 정말 너무너무 자유롭더군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페이지 수에 상관없이 자기가 글을 써서 또 ISBN에 등록을 해서 얼마든지 출판을 통해서 유통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아주 쉽고 명료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놀라웠던 게 뭐 20페이지, 30페이지 책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예, 책 가격은 뭐 500원, 1000원짜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심지어 무료 100원, 200원짜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책들을 뭐 수백 권, 수천 권 이렇게 거의 매일 막 책을 이렇게 내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뭐가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출판의 어떤 경로는 뭐 종이책이 됐든 전자출판이 됐든 똑같은 로직을 따라요. 단 기존의 그 소위 종이책 출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일정한 어떤 요건이나 어떤 자격을 갖추지 않거나 책의 어떤 컨텐츠의 가치가 없었을 때에는 거의 채택이 돼서 책을 출판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반면에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 자비 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책을 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작게는 뭐 2, 300만 원에서 크게는 뭐 한 1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비용을 소요를 해서 책을 출간을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 전자출판은 사실은 비용도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전자출판을 통해서도 다양한 책들을 계속 써보면서 자기의 필력을 증대시키고 또 그 엄연히 저자로서 그게 이제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뭐 예스24나 뭐 반니앤누이스나 뭐 교보의 퍼플이나 이러한 전자 출판 사이트에 자기 책이 결국은 입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또 인쇄 수입도 발생을 하고요. 또 이런 분권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나중에 통합본을 만들게 되면 하나의 또 종이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그 요건이 된다라는 거죠. 또 그것을 또 이제 일반적인 책은 아니지만 POD 시스템처럼 그때그때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얼마든지 또 책을 종이책을 만들어서 자기가 소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많이 열려 있고 과거하고는 달리 얼마든지 누구든지 책을 분량이나 어떤 그런 거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가 책을 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미 된 지 오래됐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분량에 대한 착각들을 조금 깰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분량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저희 이제 책쓰기 프로젝트 분들하고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좀 이제 속된 말로 닥치고 그냥 쓰자. 그래서 분량에 집착하지 말고 뭐든지 그냥 쓰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사실은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뭐 책 쓰기 재주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책 쓰는 것을 갖다가 주저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사실은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책 쓰기에 대한 착각들 세 번째 이제 키워드인데요. 시간 부족. 네, 이런 이야기들 이제 많이들 하세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책 쓰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를 할 생각이세요? 네. 뭐,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그 책 쓰기 수강생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뭐,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꾸준히, 1시간, 2시간씩 내가 책을 쓰겠다. 뭐, 이제 이런 분들 많았고요. 평일에는 이제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여러 가지 이제 잡일들이 많으니까 쓰기가 힘들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이제 꾸준히 한번 책을 써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이제 하시죠. 근데 어떻습니까? 과연 그게 말처럼 쉽게 그 실천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항상 일이 생겨버리죠. 예, 뭐, 왜냐하면 이제 다음 새벽, 다음 주말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책 쓰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저희의 어떤, 책 쓰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깨뜨려버리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이제 부족하다라기보다는, 우선순위에서 항상 이제 책 쓰기라는 것이 밀려난다라고 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지기 때문에 항상 책을 못 쓰게 된다. 네. 그래서 그 생각을 조금 저희가 발상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량보다는 어떤 가치, 그리고 어떤 많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책을 쓸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아예 책 쓰는 날을 하루 정해가지고 써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책을 더 책을 쓸 수 있는 더 가까운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뭐 1년 동안에 내가 쓰겠다. 매주 뭐 주말을 이용해서 쓰겠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책 쓰기에 대한 여러 착각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스킬이 부족한데 어떻게 책을 쓸 수가 있나요? 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뭐 필력이 없는데 내가 뭐 글 쓰는 재주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책을 쓰나요? 적어도 뭐 책방에 내 책이 걸리려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돼야 되는 건 아닌가요?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글 잘 못 쓰고요. 전문 용어도 잘 몰라요. 뭐 이제 이런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전문 용어 많이 쓰시는 분들 책 더 안 팔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을 어떻게든 고상하고 어렵게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지금 트렌드에는 맞지 않아요. 책을 설사 어려운 용어라 할지라도 그것을 쉬운 용어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글 잘 쓰는 민족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맹률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낮은 나라고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디지털 노마드족들이라 그래서 뭐 돌아다니면서 항상 페이스북, 블로그, 글 쓰는 민족이거든요. IT가 발달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글을 쓰는 역량은 더 잘 증대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해요.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 정규 교육 받고요. 어느 정도 뭐 고등학교 졸업한 분들 정도라면 사실은 뭐 문학 계열이 아닌 이상은 수필이나 에세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반적인 글쓰기에 있어서는 전혀 필력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럼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글을 그러면 잘 못 쓰는 사람이 쓴 책은 과연 없을까? 꼭 글을 잘 써야지만 책을 쓸 수 있는가? 그리고 글을 거의 쓰지 않고도 나온 책은 없는가? 그런 사례 굉장히 많죠. 생각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이제 책을 출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글을 못 써서 이제 안 쓴 게 아니고요. 안 써서 못 썼던 것이 사실은 더 진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책을 써야 글을 잘 쓰게 되는 거다. 글을 뭐 잘 써서 책을 쓴다? 아닌 것 같아요. 책을 써 버릇하면서 사실은 글이 더 잘 써지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책 쓰기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요.
책 쓰기에 대한 이제 착각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책 쓰기에 대한 책 쓰기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책 쓰기를 더 망설이게 하는 그런 외부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책을 쓰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고, 어떻게든 한번 내가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내가 책 쓰기인데, 많은 막 비용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분량의 책을, 뭔가, 엄청난 스킬을 들여서 써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착각들 있었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간단하게나마 제가 리뷰를 한 시간을 리뷰를 해드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책 쓰기에 대한 고정관념이 좀 어떻게 깨지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면 그렇구나 하면서 공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도 더 심화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책 쓰기의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깨뜨리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